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대표 회담이 열렸습니다. 11년 만에 열린 대표 회담이라고 합니다. 김한길, 황우여 대표가 만난 이후에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회담을 했습니다. 처음에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회담이지 토론이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설득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110분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180분을 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두 대표가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개 항에 대해서 합의문이 발표가 됐죠.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것은 당초 의제에서 제외됐던 의정 갈등 문제, 이 문제가 공동 발표문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정 갈등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회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정 갈등 문제도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함께 지금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자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당부까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민생 문제,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의료 대란이거든요. 이제 의료 대란에 대한 대처 이것이 두 대표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정부에서도 너희들 둘이 이야기하면 뭐해 라고 팽개치지 말고 여기에서 추석 때라도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것이 또 최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한 거죠.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 특검도 받아들이고 무슨 제보 공작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 받겠죠.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 최상병 특검이 시작이 되면 용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전당대회를 할 때는 최상병 특검을 제3자 특검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표가 된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이 간극을 좁힐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또다시 안 하는 한동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민주당 단독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참 어려워지겠죠.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없는 대표인 것은 맞아요.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용산으로부터 거의 세게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합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 입으로 전당대회 때 이야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담이라는 좋은 기회에 함께 합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못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대충 시간 끌고 뭉개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뒤로 미뤄서 어떻게든 안 해보겠다는 그런 심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도 아니고 또 용산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용산 출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한 그런 셈이었습니다. 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문제, 이 문제를 놓고도 한동훈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이 부분을 현금 살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모두 발언을 한 이재명 대표가 이건 현금 살포가 아니라 쿠폰이다. 소멸성 쿠폰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는
지금 서민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발언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돌고 코로나 때 다 해봤지 않느냐. 경제가 돌고 결국 세수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했지만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선별 지원도 내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민생을 보살피는 쪽으로 가보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동훈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독선적이고 자기가 한 것만 이렇게 옳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덜컥 받았다가 또 대통령한테 크게 질책을 받게 되면 또 모양새가 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의를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그동안에 여야 대표가 잘 만나지 않았지만 어제 대표 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든 민생을 좀 살피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정치를 더 혐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물론 뭐 훌륭한 정치인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만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를 잘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지금 정치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당연히 25만 원 쿠폰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마음속으로는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합의를 못한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 이게 생중계가 아니고 이 회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그런데 이제 이 합의문을 만드는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9분, 그러니까 40분 정도 양측이 합의문을 다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두 대표가 아무도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또 없으니까 배석자도 없고 하니까 아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겠죠. 이 자리에서 상당히 진척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양측이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 두 사람의 독대에서 이제 있었고 앞으로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민생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세한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상당히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용산에서는 지금 몹시 불편하죠.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자기를 엄청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합의를 한 게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용산은 지금 몸살이 나 있는 상태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사실상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용산에 브리핑을 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용산과 한동훈과의 갈등이 상당히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도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 회담도 한동훈이가 받은 거고 생중계를 원했다가도 민주당이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또 생중계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 그 말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25만 원 문제라든가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동훈이가 합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함으로써 지도자의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고 또 여야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용산으로부터 억압을 좀 더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용산 입장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손을 잡으면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론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러나 다시 제2에서 200석이 넘게 되면 거부권은 웃긴 것이 된다. 거부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거부권은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제 야당에게 200석 이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108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함으로써 마음대로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민생이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108석을 그쪽에 줬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거 믿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고 국회를 운영하고 민생 입법에 매진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되는 것이다. 무력화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민생 법안은 최소한 민생 법안 정도는 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차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전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70% 정도가 차상병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법안들은 국민의 뜻대로 좀 통과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가 깐죽이고 아무리 미워도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고 윤석열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회담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야만 지금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갑자기 생뚱맞게 2,000명 이야기해놓고 지금 해결도 못하면서 지금 완전히 뭐 싸질러 놓고 뒤처리는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용산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그 역시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동안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은 했죠. 그렇지만 개원식을 못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오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사실은 이게 7월에 열렸어야 되잖아요. 7월에. 그런데 그때 뭐 차상병 특검법 뭐 이래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개원식이 미뤄졌는데 오늘 드디어 오후 2시에 개원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원식이 되면 대통령이 가서 연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에 협조도 요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오늘 또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킨 뒤에 초대하는 것이 맞다. 무슨 개풀 뜯어먹어서 초대는 무슨 초대입니까? 지금 국민의 대표 앞에서 대통령이 가서 인사를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을 개무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앞에 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회의 국장, 그분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서 김건희 살인자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사과해라. 근데 전현희는 난 사과 안 해. 뭐 이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불러다가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석할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대통령이면 일을 못하면 망신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신 당하지 않도록 일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 뭐 거기 가면은 또 피켓 들고 나 망신 줄 것 같으니까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후덜덜덜 이러고 있으면 이게 대통령입니까? 생긴 것은 뭐 소만큼 커가지고 하는 행동은 완전히 무슨 뭐 꼬마들이야 꼬마들. 그러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일을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왜냐? 못해 일을. 배운 게 없어. 그런데 이 무식한 자들이 이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가가지고 또 뭐 또 뉴라이트 쪽에서 써준 원고 가서 읽어야 되는데 그 읽으면 또 야당 의원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하고 또 악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대통령 가면 뭐 일어서겠어요 지금? 꼴도 보기 싫은데 박수 치겠습니까? 본인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사실은 못 가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뭐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킨 뒤에 초대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지금 가장 비정상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까? 가장 비정상적인 곳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제발 정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 정상적으로 좀 살고 싶어.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비정상적인 곳이 대통령실인데 어디다 떼고 지금 어디다 대고 정상화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일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겠죠, 서로.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가봤자 양측으로부터 다 박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럼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지난 30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무려 4%포인트가 떨어진 23%까지 내려갔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23%나 돼, 지금도. 응?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2.3% 아니야? 2.3%를 잘못 읽은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맞아요. 2.3%.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지금 대통령실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 그리고 홍보가 잘못됐다.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지금 홍보가 기가 막혀요. 대국민 홍보가 문제다.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 되니까 MBC까지 지금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KBS 하나로는 홍보가 안 됩니까? YTN 장악했고, KBS 장악했고, SBS는 옛날부터 그랬고, 제 방송, 제 모든 언론들이 지금 진보 언론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 모두 다 윤석열이 빠는 언론밖에 없는데 대국민 홍보가 문제라고요? MBC 달랑 하나 남았네, 남기는. 근데 MBC 어떻게 장악해보려고 이진숙이 때려 박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 그래서 기각해버렸잖아. 박문진 이사 새로 뽑은 놈들 일하지 마. 이렇게. 역시 우리 법원 하나는 믿을 게 있네.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독선, 너의 독주, 너의 독재가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비정상이다. 이것을 좀 알고 살아라. 밥만 먹고 술만 처먹지 말고 독주하고 독선하고 독재하는 것밖에 모르는 이런 대통령이 가장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죠.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오점이다. 너 참석 안 한 것은. 네? 야, 진짜 이게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완비된 구중궁궐 용산 관저에 틀어 박히더니 국민의 소리에 귀까지 틀어 막으려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유정 대변인이 민생 협치를 바라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가 들리지 않는가? 의료 대란, 민생 곤란을 해결할 핵심 책임자가 대통령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냐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댓글을 보니까 안재강 님이 불참 역대급 대통령이다. 지지율 23%. 누가 지지하는 거냐 그랬습니다. 시골선비님이 최악의 막가파 윤술통은 저급한 보복과 오기에 더 폭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심지어 그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가는 이런 무례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복과 오기로 창창한 인간이다. 그러면 결국 폭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시골 선비님이 이야기를 했네요. 초짜님이 여기 있네. 지지율이 혹시 2.3% 아닌가요? 네, 맞아요. 2.3%가 맞을 겁니다. 2.3%. 용의 눈물님이 내버려 둬라. 참석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참석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괜히 국회 복도만 더럽히지 말고 안 가는 게 훨씬 낫다. 가지 말아라. 그리고 벌꿀 오소로님이 개인 감정으로 대통령질 하는 거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레스트님이 네 맘대로 해라. 가끔 선문시장 가서 오뎅 사 먹으면서 집도끼 잡아두고 일본 원숭이들과 개 돼지들하고 놀아라. 예, 자꾸 놀아가니까 이 사람이 더 놀아. 자꾸 놀아가지 마라.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 모르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빨리빨리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면 돼. 지구사랑님이 나도 보수지만 그만 내려와라. 네, 나도 보수지만 그만 내려놔라 그랬습니다. 네, 내려놓는 것이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